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의 대형 SUV인 아틀라스 시승 행사입니다. 오늘은 서울 반포에서 영종도에서 다시 서울로 복귀를 하면서 승차감이라든지 신형 아틀라스의 성능감 위주로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서 떠나볼게요. 고! 짠! 저는 아틀라스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 고속화 도로를 주행 중이고요. 일단 아틀라스는 폭스바겐 그룹에서 대형 SUV에 속합니다. 대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차체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얘가 전장이 5m가 넘고 전폭도 거의 2m까지는 안 되지만 2m에 근접합니다. 현재 지금 안 좋은 노면 상태를 가고 있고 요런데 일단 덩치에서 오는 여유로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거의 1톤 트럭, 그러니까 포터라든지 봉고를 탄 것처럼 엄청나게 높고요.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막히는 구간이라든지 전반 상황이 내가 트럭을 탄 것처럼 훤히 보여서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누가 느리게 가고 누가 빠르게 가고 어떤 차선이 공사를 하고 이런 거 다 보여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러한 시트 포지션이 편할 수도 있지만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차폭감이라든지 아니면 이 덩치를 익히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차량 중에서 차체 크기가 가장 비슷한 게 팰리세이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처럼 미친 듯이 크진 않습니다. 여유롭게 커요. 여유롭게 큽니다. 자, 그래서 아틀라스는 대형 SUV인데 엔진이 2.0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급 익스플로러라든지 팰리세이드 이런 차들은 좀 더 큰 배기량의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뭔가 얘가 덩치도 크고 또 공차 중량도 2.1톤이 넘습니다. 무겁죠? 무겁고 큰 덩치의 차량을 2.0 엔진이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요게 가장 사실 걱정이 되었거든요. 마침 또 지금 고속화 도로를 주행 중이고요. 아직까지는 막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센터 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오프로드, 스노우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자,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클러스터와 계기판이 레드 컬러로 바뀌면서 조금 더 예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속도를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근데 초반에 가속감이 되게 여유로운데요? 뭔가 차가 너무 무거워. 근데 금방 또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오! 얘가 뒷심이 있네.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2.0 엔진이 약간 버거워하는 게 살짝 느껴집니다. 너무 무거워 하면서 하는데 적정 수준 이상 갔을 때에는 또 나름 경쾌하게 치고 나가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엑셀링 해보면 초반에는 여유롭게 반응을 해주죠. 그러다가 하면서 미친듯이 쭉 올라가면서 고 RPM을 쌓아주면서 가줍니다. 야, 저 지금 진짜 고속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차체가 이렇게 크고 또 이게 전고가, 그러니까 키가 큽니다. 장신에 속해요. 이런 차들은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고속 직진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노면하고 접지력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공기 저항도 많이 받잖아요. 키가 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고속 직진 안정성이 좋아집니다. 오히려 저속보다 고속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속에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속도를 쭉 올렸을 때, 요랬을 때 오히려 에어서스라든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차가 반응해주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 지금 에어컨 틀고 통풍 시트 틀고 약간 오르막길이거든요. 그리고 저 혼자 탄 게 아니고 뒤에 피디님이 계시는데 7인승 SUV에 성인 2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틀고 방금 약간 오르막길 주행했는데 차가 살짝 버거워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은 다시 평지거든요. 평지에선 잘 달려주죠, 당연히. 근데 오르막길을 만나게 된다면은 차가 조금 힘들어하는 게 느껴진다. 그럴 때는 에어컨을 살짝 끄면은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경차도 아니고 이렇게 대형 SUV인데 언덕길을 좀 힘들어한다는 거는 좀 실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쪽에 보시면은 이게 너무 히든 형식으로 감춰져 있긴 한데 나름 패들 시프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자동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매뉴얼 모드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6단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업시프트. 오, 변속기가 되게 부드러워요. 여기서 다운시프트 한번 해볼게요. 7단에서 6단 내려갔고요. 다시 한번 다운시프트 5단. 근데 보통의 차량들이 다운시프트, 그러니까 고단에서 저단으로 갈 때 변속 충격이 살짝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RPM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고 RPM으로 쑥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서 변속 충격이 두둥 하고 날 수가 있는데,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자동 8단 변속기는 굉장히 실키하고 부드럽게 엔진 동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포티함과는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는 273마력의 37.7토크의 힘을 보유하고요. 이는 동급 경쟁 차량인 팰리세이드 2.5라든지 익스플로러, 그리고 윗급인 투아렉과 비교했을 때에도 수치상으로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봤을 때에도 일반 주행 조건에서는 괜찮거든요. 규정속도 이내에서는 당연히 너무나도 출중해요. 근데 그 이상 가려면은 여유로운 가속감과는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틀라스를 솔직히 혼자 내지 둘이 타려고 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대다수의 이제 자녀가 있으신 패밀리카로 사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니 내 사랑스러운 아기들을 태우고 과속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틀라스가 사실 가속감이 출중하다든지 넉넉한 차량이 아니기는 하지만 패밀리카로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용도에 맞춘 세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오르막길 가고 있거든요. 오르막길 가고 에어컨 틀고 있을 때 급 스로틀 밟으면 차가 조금 힘겨워하긴 합니다. 확실히 세팅값이 나긋하고 안전한 세이프티 드라이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자, 그럼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다시 컴포트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얘는 오프로드 모드도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노면에서의 대응력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상시 4륜구동 AWD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너무 말끔하고 날씨가 좋은 초여름이긴 하지만 한겨울이라든지 막 눈 많이 오고 아니면 시골길 이런 데에서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뭐 세컨카 이런 거 필요 없이 차 하나만으로 다양한 노면에서 혹은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을 하기가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교량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지금 바다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바다가 양옆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저 안쪽에 보시면 또 이제 풍향 발전 그게 있는데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서 그런지 막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튼 교량위를 갔을 때에는 일반적인 도로보다 바람이 좀 더 많이 불고 시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열은 풍절음이 솔직히 말하면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속 9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윈도우 한번 내려볼게요. 오.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아유, 바람이 진짜 많이 부는 날씨였네요. 이게 생각보다 윈드 노이즈, 그러니까 풍절음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이드미러도 대형 SUV답게 대짜 사이즈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이드미러가 거의 뭐 집에 있는 거울 크기하고 비등합니다. 사이드미러가 크면 클수록 사각지대가 보완이 되지만 그만큼 풍절음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풍절음이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람 소리는 크게 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절음은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하부는 노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노면에선 당연히 조용하죠, 지금처럼. 그러다가 안 좋은 노면을 갔을 때 두둥두둥 거림이라든지 노면의 요철 아니면은 이런 자잘자잘한 구간들을 좀 디테일하게 읽어주는 편에 속합니다. 신형 아틀라스는 국내에는 R라인 단일 트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1인치예요. 지금 속도 감쇄 구간 둥둥둥둥. 한 번 더. 오, 별일 없습니다. 그냥 속도 감쇄 구간을 지나갔을 뿐이에요. 확실히 로드 노이즈는 좀 미국 차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아틀라스는 독일 차, 독일 브랜드긴 하지만 생산이 미국에서 되기 때문에 제가 뭔가 미국 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주행 질감에서도 독일, 저머니보다는 아메리카 감성에 좀 더 가까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런 로드 노이즈라든지. 와, 근데 지금은 또 새로 포장된 도로라서 진짜 좋잖아요. 그러다가 옛날에 포장된 도로라든지 좀 크랙이 있는 그런 도로를 갔을 때에는 확실히 노면의 상태를 디테일하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시승 행사기 때문에 반포에서 영종도, 영종도에서 반포 이렇게 왕복을 해볼 예정이고요. 일단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노면에서의 시승을 못해서 요거는 아쉽습니다. 아직까지는 막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를 다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급 조양 한번 해볼게요. 대형 SUV다 보니까 약간 물컹하게 반응을 해줄 것 같긴 하지만 먼저 우측으로 해볼게요. 급조양. 와! 아니 얘가 전자대여 없고 에어서스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체가 굉장히 컴포트하고 나긋하고 편안해가지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런 데서 약점이 드러납니다. 왜냐면은 하체를 컴포트하고 편안하게 만들다 보니까 급주행이라든지 스포티한 주행을 했을 때에는 차체를 잘 못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링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하중 이동이라든지 접지력도 살짝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는 좌측으로 해보겠습니다. 딱 핸들을 틀고 와, 차체가 요동쳐요. 심지어 제 지금 가방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좌우의 롤링이 굉장히 심한 편이고 또 이게 서스펜션이 너무 물컹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댐핑이라든지 강철 이런 것들이 너무 소프트한 게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주행 조건에서는 잘 못 붙들어주고 있어요. 물론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태우고 이런 스포티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해서 안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틀라스는 스포티한 주행을 못하는 차종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틀라스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그러니까 가상 엔진 사운드가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사운드가 조금 더 다이내믹해집니다.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변속 지금 4단. 아틀라스가 가지고 있는 2.0 가솔린 엔진의 음색 자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스포츠 모드 한정, 약간의 다이내믹한 음향이 느껴지면서 감성 마력을 살짝 올려줍니다. 근데 그게 1에서 2가 아니고 1에서 1.1 아니면 1.2 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도 여기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다르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속으로 밟았는데 고속 한계치가 생각보다 여유롭습니다. 제가 엄청난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4단에서 5단 써주고, 그러니까 얘가 탑기어가 8단이잖아요. 웬만해서는 8단을 써줄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고속 한계치가 좋기 때문에 어쩌면 아틀라스는 그냥 일반적인 가고속으로 막히는 길보다는 장거리에 좀 더 적합하겠다 싶어요. 이제 슬슬 막히는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에서 다시 컴포트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바꾸니까 약간 조용한 느낌이 들어요. 살짝 스로틀을 밟더라도 비슷하긴 한데 스포츠 모드보다는 데시벨이 살짝 낮아지는 사운드가 들립니다.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에 들어오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혹시 보이시나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센터 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드라이브 모드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클러스터부터 해가지고 도어 트림부터 센터까지 일직선으로 쭉 들어오기 때문에 와, 이 야간에서의 감성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신형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일루미네이티드 로고부터 해가지고 랩 어라운드 스타일의 굉장히 라이팅 시스템에 신경을 쓴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실내의 감성도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아틀라스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사실 저는 스펙만 봤을 때 아니 대형 SUV인데 에어 서스펜션도 없어, 아니면 전자식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식 서스펜션도 없어, 그냥 일반적인 서스펜션에다가 뭐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이라는데 막상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좀 별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신형 아틀라스를 타보니까 웬만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보다 승차감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동급 경쟁 차량 중에서 현대 팰리세이드가 있거든요. 국산 중에서는 신형 팰리세이드가 요번에 3세대로 오면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고 또 하체 뭐 세팅, 뭐 보강, 댐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세분화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형과 비교했을 때 좋아지긴 했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가 않았고요. 또한 제가 시승한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어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틀라스처럼 21인치 사양이었습니다. 21인치 팰리세이드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21인치 치고는 괜찮은 거지, 하체 감각이 준대형, 대형급에서 느낄 수 있는
있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틀라스는 정반대입니다. 정말 나긋나긋, 편안함, 우아함, comfort 이러한 성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운전자보다는 조수석이라든지 아니면 뒷자리에 동승객들이 조금 더 좋아할 만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형 아틀라스가 이렇게 덩치가 큰 대형 SUV인데 가솔린 엔진이야. 디젤도 아니고 가솔린 엔진에 심지어 상시 4륜구동 AWD가 들어가 있어. 근데 공차 중량도 2.1톤이 넘어. 그러니까 가솔린에 4륜구동에 무거운 대형 SUV라서 연비가 진짜 폭망이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덩치 큰 가솔린 대형 SUV들은 연비가 한 자릿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형 아틀라스도 복합 연비가 리터당 8.5km가 나온다 라고 하는데요. 현재 제가 약 114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요랬을 때 트릭 컴퓨터상 연비는 9.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원래 4륜구동 차량들이 EWD에 비해서 연비가 안 나오고요. 또한 디젤차보다 가솔린차가 연비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행정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게 압축 폭발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젤에 비해서 가솔린은 연비가 안 나오고 거기다가 차가 크고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크고 무겁고 가솔린 엔진에 또 4륜구동임을 감안한다면은 사실 9.3km면 엄청나게 나쁜 수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형 아틀라스는 국내에 6,770만 원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요거는 7인승이고 독립 시트가 들어가는 6인승은 요거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아무튼 해외 시장에는 아틀라스 1세대가 2017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현재 2번의 페이스리프트, 2번의 부분 변경을 거쳐서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너무 늦게 들어온 거 아니냐, 솔직히 신차 같지가 않다, 뭔가 6년 전에 출시된 차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아틀라스를 보고 또 타본 입장이잖아요. 최신형 차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요즘 차들이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고 또 옵션도 별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밍밍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운전석 기준으로 전동 시트와 통풍 열선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마사지 시트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사지 시트는 여기 좌측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세팅이 됩니다. 근데 마사지 시트를 지금 버튼을 눌렀고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인터페이스에서는 별도로 무언가에 팝업창이 뜨지가 않습니다. 보통 차량들은 내가 마사지 시트를 활성화를 시키면은 마사지 시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정을 다시 할까요? 뭐라고 팝업이 뜨는데 얘는 안 뜹니다. 알아서 쓰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마사지 시트를 실행시키고 있는데 웬만한 차량들에 들어가는 마사지 시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마사지 볼이 막 후벼 파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요추를 눌렀다 풀어줬다 눌렀다 풀어줬다 요 정도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서고 막히는 길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형 아틀라스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보통 폭스바겐 차량들에 들어가는 기어 셀렉터가, 토글 방식의 기어 셀렉터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전자식 브레이크, 그러니까 EPB 브레이크 시스템 아래쪽에 원래는 오토홀드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혀져 있습니다. 즉 아틀라스는 오토홀드가 없다. 그래서 발크루즈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야 되고 출발했을 때는 다시 내가 엑셀을 누르고 요래야 됩니다. 오토홀드가 없다는 게 오토홀드의 부재가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틀라스를 타면서 미국스러운 감성이 많이 녹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것들도 미국스러운 감성에 속하는 것 같아요. 보통의 미국 차들이 오토홀드가 없는 차량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가다소가 막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계속 쭉 직진, 막 며칠씩 막 직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차종들이 많은 건데 한국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도로 상황이. 그러다 보니 오토홀드가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요거는 뭔가 나중에 연식 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음 이게 2세대가 중국에서는 또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2세대에서는 약간 이런 오토홀드가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짠! 이번에는 아틀라스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3열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타고 있는 2열이 가장 상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고속화 도로에 진입을 했고요. 시속 9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틀라스를 보시는 분들은 패밀리카로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선 제가 월요일날 이 아틀라스가 최초 공개가 되고 여러분들께 또 디자인과 실내 공간 위주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타보니까 공간은 정말 넓습니다. 현재 2열 시트를 제일 뒤로 제가 빼놓은 상태이고요. 앞으로 갔을 때는 여기 수동 레버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까지 갈 수 있지만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2열에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서 여유로움이 있다 보니까 승차감이 뭐 좋건 안 좋건 간에 일단은 조금 만족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아틀라스는 MQB 플랫폼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같은 폭스바겐 그룹 중에서는 신형 골프하고 티구안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QB 플랫폼 중에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틀라스가 가장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W급이라고 볼 수 있는 투아렉은 제가 투아렉 시승기를 하면서 와 진짜 너무 편안하고 너무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투아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위 버전이 MLB 에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LB 에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카이엔부터 우루스, 벤테이가까지 같이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고 좋은 플랫폼입니다. 아무튼 대중적인 브랜드의 대중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덩치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캠핑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장거리를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장거리를 가게 되면 어떻다? 고속주행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뭔가 약간 지방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고속화 도로로 주행을 했을 때 승차감은 일단 휠베이스 가장 안쪽에 있는 시트가 2열이다 보니까 편안합니다. 보통 휠베이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중간에 있는 시트가 승차감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아틀라스는 아쉽게도 전자제어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을 이게 차량을 하부로 보고 해부를 해보면은 어떠한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댐핑이라든지 부품을 어떤 거를 썼느냐에 따라서 승차감이 천차만별이 되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틀라스는 덩치가 크고 또 무게가 이게 공차 중량이 2.1톤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충격도 흡수를 해주면서도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처럼 이렇게 속도 감쇄 구간을 갔을 때 충격은 사실 많이 울려 퍼져요. 얘가 21인치 단일 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타이어 편평비가 그만큼 작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타이어에서 흡수를 해주지 못하는 충격과 소음이 있기는 하지만 승차감은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노멀합니다. 이게 21인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로드 노이즈는 약간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승차감은 의외로 편안하게 느껴져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리클라이닝을 조금 위로 올려놓은 상태이거든요. 지금 저는 독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7인승 아틀라스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7인승은 이게 독립 시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리클라이닝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리클라이닝 됩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눕혀집니다. 대다수의 수입차들은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 차량들도 많고요. 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눕혀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틀라스는 독일 그룹의 차량이긴 하지만 제조는 미국에서 아메리칸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차 같기도 하고 미국차 같기도 하고 그 중간에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들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승 행사다 보니까 너무 잘 닦여지고 아주 노면 상태가 고르고 편안한 구간 위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반포에서 영종도, 영종도에서 반포 이렇게 왕복으로 주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리클라이닝은 조금 앞으로 당겼을 때에는 요 정도가 돼요. 요 정도면 그래도 각도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죠. 아무튼 최대치로 리클라이닝을 하고 뒤로 시트를 밀었을 경우에 제 기준으로 헤드룸은 한 뼘이 조금 더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레그룸도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공간이 굉장히 널널하고요. 또 제가 왜 쾌적하냐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센터턱.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전륜 기반의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륜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4륜 구동으로 들어가더라도 샤프트가 이게 크기가 크지가 않거든요. 후륜 구동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구조적으로 센터턱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뭔가 쾌적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7인승이긴 하지만 사실 이 중간 시트를 너무 좁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센터턱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사람이 탈 수가 없겠는데 이런 차들 정말 많죠. 근데 아틀라스는 중간 시트에도 사람이 어느 정도는 탈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물론 중간 시트가 제일 작긴 하지만 좀 사람을 탈 수 있게끔 만든 차량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한국에는 R라인이라고 최고 트림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 옵션 사양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2열에는 이렇게 수동이긴 하지만 선스크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자동으로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동이 들어가 있고요. 또 2열은 열선이 들어가 있고 또 독립 공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를 1열하고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되게 독특한 게 아틀라스는 1열에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뭔가 섹션 하나하나마다 공간이 진짜 넓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잡템, 잡동사니가 많은 패밀리카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열도 곳곳에 아이디어적인 수납 공간이 진짜 많습니다. 일단 요 앞에에도 뭔가 핸드폰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도어 포켓도 이게 오늘 제가 음료수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음료수를 받쳐줄 수 있게 컵홀더 공간이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뚫려있는 타입이 아닌데 정체불명의 이 수납 공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잘자잘하게 짐이 많은 가정, 특히 자녀가 어린 가정 같은 경우는 막 장난감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관하기에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항, 그러니까 영종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다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바람이 좀 많이 불 수가 있거든요. 근데 2열 같은 경우는 풍절음이 사실 크게 울려 퍼지는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속도 감쇄 구간과 함께 다리 이음새 구간이 간헐적으로 있는데요. 다리 이음새 구간 덜컹, 한 번 더 덜컹. 요랬을 때 저는 아틀라스는 개인적으로 하부 방음은 아쉽지만 승차감은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아틀라스 3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아틀라스는 6인승과 7인승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대다수의 3열이 있는 SUV들은 사실 불편한 차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틀라스 3열에 탑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2열 시트가 지금 요 앞에 있는데 제일 앞으로 당겨놓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일 앞으로 당겨 놓으면은 2열에 사람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1열에 사람이 타고 3열에 사람이 타고 2열에 사람이 안 타는 경우는 사실 없기 때문에 2열에 사람이 탔다는 가정하에 시트 포지션을 잡은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아틀라스 3열의 공간은 헤드룸은 그래도 한 뼘 정도가 나오지만 레그룸은 지금 보시면 주먹 하나가 간신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휠베이스가 거의 3m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2.9m 정도가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2열의 공간을 제일 넓게 빼놨기 때문에 3열은 엄청나게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산 동급과 비교했을 때 팰리세이드도 3열이 요 정도 비슷하게 공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간은 사실 엄청나게 편안하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까지 아틀라스의 제일 상석인 2열에 탑승을 해 있다가 3열로 왔잖아요. 2열과 3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실내 정숙도와 승차감입니다. 방금 2열은 제가 전축과 후축, 그러니까 휠베이스 제일 중간에 있는 시트에 앉았기 때문에 로드 노이즈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승차감은 그래도 준수하다, 편안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뒤축, 그러니까 뒷바퀴가 제 엉덩이하고 일직선에 있습니다. 지금 뒷바퀴가 여기서 열심히 구르고 있거든요. 막 구르고 있습니다. 사륜구동이니까. 휠하우스에 있는 시트라서 그런지 약간의 노면의 요철이 있으면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뭔가 좀 과장하자면은 디스코 팡팡 아시죠? 디스코 팡팡을 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동통 튕기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너무
좋은 노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튀기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안 좋은 구간을 지속적으로 가게 된다면 3열의 승객은 불편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승차감 외에도 제가 실내 정숙도가 크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휠하우스가 제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휠하우스에서 울려 퍼지는 로드 노이즈와 바람 소리, 외부 소리가 와, 이게 도어 트림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열까지는 뭐 우드 트림부터 해가지고 가죽이 굉장히 많이 발라져 있었는데 3열은 다 플라스틱입니다. 생짜 플라스틱이에요. 가죽? 없습니다.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외부 소음을 많이 못 막아준다는 느낌이 있고요. 또 휠하우스에서 울려 퍼지는 소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요 뒤축에 휠하우스 쪽에 흡차음제라든지 아니면 흡입형 발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넣어놨으면은 휠하우스에서 울려 퍼지는 공명음들을 조금 더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3열의 옵션 같은 경우는 에어벤트가 여기 C필러 쪽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인데 분명 2열까지는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근데 3열은 이 송풍구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여기 있어야지 시원하고 저는 지금 이렇게 시트에 앉아 있다 보니까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바람이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러면 송풍 세기를 늘려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컵홀더라든지 자잘자잘한 수납 공간은 3열에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사실 이 수납 공간이 없고 에어벤트를 조금 더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휠하우스에 이런 흡차음제를 조금 더 넣어놨으면은 3열이 그나마 사람이 좀 탈 수 있는 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추천으로는 이게 아무리 6인승, 7인승이라긴 하지만 3열은 잠깐 탔을 때 좋을 것 같고요. 3열에 만약에 좀 장거리를 가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뭐 목베개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이런 거 꼭 있어야지 그나마 장거리를 갈 때 스트레스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폭스바겐의 신차, 신형 아틀라스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전자식이나 에어소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하체 감각이 인상적이었고요. 또한 패밀리카로 사용했을 때 적합한 주행 성능도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